안녕하세요. 초이스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희가 치는 공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쉬운 내용을 해볼 건데, 이 공이 뭐 쉽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반두께를 공략하는 시스템인데, 일단 스트로크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그 박프로가 이런 스트로크 잘하니까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좋잖아요, 스트로크. 누가 그래? 요거는 이제 옆돌리기에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옆돌리기 형태의 이제 코너 쪽에 더블 형태로 공략하는 형태를 제일 많이 쓰는 공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상단 카메라 왔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 기초적인 두께랑 당점을 이용해서 옆돌리기랑, 그리고 옆돌리기 형태로 보내는, 옆돌리기는 아니고 이제 더블 쿠션을 치는 거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많이들 아시는 공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스트로크 속도와 팁스를 이용해서 더블 쿠션 형태랑 옆돌리기를 치는 건데, 옆돌리기는 많이 알고 계실 테고, 일단 옆돌리기는 기본적인 라인만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더블 쿠션이랑 그 기울기에 따라서 팁스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쳐볼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자, 코너로 가는지 박프로가 한번 쳐보세요. 2분의 1 무회전. 정확하게 치네요. 자, 옆돌리기에서 이거는 두께는 알고 있죠. 지금 여기서, 자, 무회전이 코너를 돌고, 그 다음에 원팁이 5로 가고, 네. 자, 그 다음에 투팁을 주면은 10포인트로 오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3팁으로 가면 여기 1로 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옆돌리기는 그런데, 지금 이 공이 옆돌리기는 솔직히 이거를 몰라도 웬만하면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방금 전 옆돌리기는 이제 그런 형태로 공이 움직이는데, 자, 그럼 옆돌리기랑 똑같이 양이 움직인다 그러면, 4칸을 움직이면 출발 라인이 여기죠, 지금. 그죠? 그러면은, 코너를 못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칸이 내려가면 딱 이쯤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2분의 1 두께를 이용하면 이런 더블들을 훨씬 더 쉽게 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장까지 한번 쳐볼게요. 잘 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또 한 칸을 더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세요. 자, 한 칸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면 돼요? 팁을 줘야겠죠. 네, 장축 기준으로는, 자, 아까 단축에서는 한 칸씩 내려가는데, 장축에서 내려가는 양은 팁당 원팁당 한 칸이에요. 한 칸이요? 한 칸이 내려가죠, 원팁당.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칸이 내려가면 득점이 되죠? 네. 자, 그러면 2분의 1에 원팁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번엔. 야, 나이스. 어머.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다 나왔죠, 이거.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투팁일 테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번에는. 자, 그러면, 공이 항상 일자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자, 내공하고 일적구가 기울기가 생겼어요. 자, 기울기를 잴 때는, 자, 라인을 이렇게 연결하죠, 치는 방향대로. 자,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한 칸이 생겼죠, 그죠? 자, 기울기 한 칸이면은, 요 단축 라인 기준에서는 기울기가 반 칸당 한 팁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 한 칸이니까 이번에는, 자, 투 팁으로 반두께를 치면 득점이 될 겁니다. 한번 쳐보세요. 박프로 진짜 잘 치네요. 자, 박프로도 잘 치는데, 여러분들 이 공을 칠 때 어떤 걸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박프로는 원래 그런 스트로크로 잘해서 이런 모양이 쉽게 나오는데, 자, 지금처럼 타격이 없이 등속샷이 똑바로 되면은 항상 이 분리각이 만들어져요. 근데 타격이 들어간 스트로크 하시는 분들 이 모양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스트로크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투팁 자리에서 기울기가 2칸이 아니고 이번엔 반칸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팁이? 원팁. 그죠? 원팁이죠. 자, 원팁으로 한번 쳐보세요. 자, 나이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 2분의 1 두께를 쳐서 이렇게 팁을 조절해서 이렇게 코너 쪽으로 보내는 연습은 많이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난구가 섰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공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얘가 제일 난감한 위치가 어느 때 이렇게 더블을 치는 게 이게 쳐야 되는 형태냐면,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적구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라인을 봤을 때 안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보이시면 이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별로 빨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굉장히 좁은 라인으로 보이지만 어차피 코너로 돌면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라인으로 들어오면은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떨어지는 공을 연습을 해놓으면은 이 근처에 있는 공을 난구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요. 근데 이거를 두께를 너무 어려운 두께를 쓰면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반 두께에서 내가 팁으로 조절하는 연습을 해놓으면은 이런 형태의 공들은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아니 쌤, 우리가 이런 공을 치면 왠지 리버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분명히 역회전을 주고 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적구 배치에 따라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단 리버스로 공이 가려면 지금 노란불 위치 같은 경우 리버스는 못 맞춰요. 그렇죠.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런 각을 그런 것들 되는 거죠. 대신에 얘가 한 이쯤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세워내는 각을 잡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이 근처에 있으면 이게 발 올라가는데 여기 쓰면은 이게 테이블에 따라서 이 입사 반상이 굉장히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이 만약 이런 형태에 있다 그러면은 이만큼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자, 물론 내 공이 이렇게 했다면 앞돌리기를 치겠죠. 근데 이렇게 했다면 별로 칠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에서는 박포가 잘 치는 리버스 형태가 더 낫고, 그죠? 이 코너를 잘 치나요? 돌아나갈 수 있다면은. 네. 물론 더블 칠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이런 공을 더블 쿠션으로 친다면, 이 입사각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 이쯤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맞는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이게 튕겨나가는 자리가 테이프마다 다 틀리고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더블을 칠 때는 이제 이런 형태로 좁은 형태. 이 좁다는 게 뭐냐면 밖에서 보면 꼭 걸릴 것 같은데 얘가 이 정도만 있어도 이 공이 걸린다는 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라인이 보면, 이거 보면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이미 더블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각에서는 여기 이 정도까지는 더블 쿠션을 펴는 거고. 이렇게 쓰나요? 그죠? 공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내가 여기는 이 언저리로만 보내면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되게 접전이라 할 것 같지만 공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더블 쿠션을 칠 때 얘가 맞는다? 그러면 더블 쿠션이 아니고 옆돌리기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블 쿠션이 좀 유리한 거고 얘의 위치가 이 정도 이렇게 허공에 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뭘 쳐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면 그래도 리버스가 좀 더 확률이 높은 거고.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지. 한득권까지.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요런 모양이면. 이런 모양일 때 뭔가 시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만 그러나요? 아무튼, 이런 것도 칠 게 없잖아요. 이런 모양을 치나요? 그렇죠. 이거 앞돌이게 짧게 쳐야지, 이 정도면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처리가,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된 모양. 그렇죠. 이런 모양이. 뭔가 얘가 같고.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더블 쿠션을 치는데 이 더블 쿠션을 치는 그 정립하는 방법이 이렇게 반 두께로 팁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좁은 각 같으면 이렇게 돼갖고 얘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미 더블 쿠션 실패가 된 거예요. 근데 일로 들어간 라인이 생각보다 꽤 넓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3쿠션 쳐서 역회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죠? 네. 박프로처는 그 스트로크를 이 더블 쿠션을 치기 아주 좋잖아요, 박보는 스트로크. 그러니까 이런 공들을 실제로 더블 쿠션을 많이 치면 득점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공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면 디펜스도 또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만약에 뭐 이 공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디펜스 위에서도 정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요새는 그 PBA에서는 이거 무서워서 공 모아놓겠어요. 맞아요. 무서워요.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네. 계산은 4칸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2분의 1은 반 두께를 치면 4칸 움직인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옆돌리기에서 쓰는 경우에는, 근데 옆돌리기는 뭐 그거 아니라도 뭐 쓸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옆돌리기에서는 2분의 1 두께보다 좀 더 얇은 두께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죠? 키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더블 쿠션을 칠 때는 얇은 두께를 치면 훨씬 불리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회전력이 충분히 살아서 역할이 받아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볼 정도 두께를 쓰고 팁을 조절하면은 이런 공태의 더블 쿠션은 훨씬 더 편안하게 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 두께를 공략해서 원래 이제 반 두께 저기 이제 그냥 옆돌리기도 그 4칸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렇죠. 하기도 하는데, 옆돌리기는 굳이 반 두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아마 볼 네.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을 건데 네. 볼 시스템이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볼 시스템이 또 잘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더라고요. 오, 네. 그래.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 뭐 옆돌리기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파이브 앤 하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옆돌리기는 일단은 뭐냐면 맞추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키스를 빼는 모양과 그 다음에 다음 공 배치 때문에 그렇죠. 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볼 시스템에 의지하는 공들은 아주 평범한 공인데 그런 공들은 어떻게든 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대부분? 볼 네. 시스템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붙어 있는 공은 이렇게 라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붙어 있는 공은 볼 시스템을 좀 이용하면 좋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시스템대로 공이 움직이려면 결국은 내가 연습을 통해서 그 그렇죠. 시스템대로 공을 보내는 거지 네. 신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스트로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시스템은. 지금 이렇게 이동을 시켜갖고 코너 쪽으로 보내갖고 더블 형태로 맞히는 공은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공들을 잘 초이스를 못하는 게 그 감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쳤을 때 어느 정도 가는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맞아요. 예. 알고는 있는데 못 써먹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응용인데. 예,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치려니까 감으로 저걸 보내려니까 뭔가 자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만큼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어떤 이런 이 반두께를 친다는 거는 제일 평범한 두께잖아요. 맞추기 쉬운 두께, 그렇죠. 반두께가. 네. 그 반두께 이상을 쓰면 분리각이 변해요. 넓어진 게 오히려 밀려갖고 분리각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두께까지가 이제 편하게 칠 수 있고 정상적인 분리가 되는 두께라고 보고, 그 두께 내에서 이 기울기랑 회전을 조절해갖고 코너 쪽으로 보내는 거죠. 돌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그 정도 몇 번 연습을, 이런 더블 같은 형태는 위치에 따라서 디펜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는 내가 또 좋은 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더블은 연습을 많이 해야지 실전에서 많이 쓸 수 있어요. 박프로는 지금 잘 치는데, 잘 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지금은 시합 때 또 얼어가지고 고양이가 올라가면 안 되는 공이잖아요. 이거. 지금 편하게 잘 쳤었는데 그렇죠. 시합 때는 아마 그, 초이스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시합 때 좀 확률이 좋은 공이 지금 제각 돌리기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오히려 막 좀 심하게 끌어야 되거나 뭐 이런 공들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합 때. 아무래도 이제 고양이 2마리, 그쵸, 3마리 그쵸. 네, 올라가 있다 보니. 네, 심하게 끌어야 되는 공은 그리고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공이 당점이 하단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벌써 공이 이제 어렵다는 만들어진다.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까지 저기 할게 일단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쉬운 공을 먼저 보고 그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기본공 위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아니 이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가는 형태는요 기본 공처럼 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근처로 돌리는 거는 대부분 다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대로 돌리는 거는 왜냐하면 그 돌리는 거 할 수 있는데 거꾸로는 못 건다 그러면 사실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너 근처로 보내는 게 당근이 사실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방금 전처럼 더블을 치는데 내가 원포인트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코너로 보내는 건 코너 감은 대부분 다 있단 말이에요. 공을 많이 친 사람들은 내가 이 두께 이렇게 치면은 시스템을 떠나서 코너를 돌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다 감 갖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정말입니까? 아니에요? 정말입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합니다. 코너를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내 공을 코너로 보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당구의 기준이란 말이죠. 거의.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몰라도 어떤 위치에서든지 공을 쳐도 코너로는 보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지 거기서 맞게 이제 공이 조절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 쳤던 이렇게 더블 형태로 올리는 공도 뭐냐면 결국은 그 코너로 보내는 감에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보다 약간 앞뒤에 떨어뜨리는 거. 이런 공들 연습을 많이 하면은 실전에서 자신있게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제 공을 내용있게 칠 수가 있어요. 이 공이 완벽하게 되면 아마 제각 돌리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실 거예요. 제각 돌리기 스트로크가
거의 이 정도의 무타격으로 그렇죠. 예.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억각이 아닌 이상은 이게 거의 그렇게 무타격, 일명 무타격, 예. 뭐 팔만 접는 뭐 그런 느낌으로. 저렇게 이게 이런 게 익숙해지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끌어서 보내는 공들도 가끔은 손이 가요. 이게 칠 게 없을 때. 끌어서 가게 되면 공이 완전 일자로 쓰잖아요. 그죠? 그럼 저 라인만 읽어낼 수 있으면은 그런 공들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해요. 전부. 알겠습니다. 기본공이라고 이게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기본으로 가지면 여러 가지의 공을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요. 자신의 그 반두께와 맞는 스트로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